전쟁의 병법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순박하다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청년들이 조금 더 사람 보는 안목이라든지 비즈니스 할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다든지 딜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온다든지 이게 다 인간 심리, 비즈니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네. 트럼프 2.0의 시대가 이제 된 건데 저는 사실 트럼프가 총 맞은 순간 당선이 확정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한국 언론에서는 해리슨이 이기고 있다, 해리슨이 뭐 비등비등하다. 근데 표 까보니까 뭐 표 몇 개 깔 필요도 없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이런 거에 속을까 또 사람들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전쟁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속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청년들이 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내 투자나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전쟁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총 맞은 순간 당선될 줄 알고 있었다고. 그럼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았다면 이미 트럼프에게 붙은 기업가가 한 명 있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저는 좋게 보진 않았어요. 뭐 거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왜냐면 현대차 매출에도 엄청 못 미치는 매출이잖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총 맞은 순간 당선됐네? 그럼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해야겠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폭등하면서 이제 괜찮게 수익을 얻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한국 언론은 계속 해리스가 우세하다, 뭐 이기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헤어나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제 정세나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모르게 되면은 너무나 속기 쉽겠구나. 손자병법의 달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기도 하고 그 말은 즉슨 전략 전술의 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김정은 때도 그랬어요. 엄청 웃으면서 와 내가 최고의 친구다 웃으면서 악수하고 최고 친구다 하면서 미국 돌아가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때렸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언론에서도 막 방위비 분담 엄청 세게 하겠다. 무서워 이제 우리나라 뭐 손에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바이든 때는 뭐 얼마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다 뜯어보면 사실 바이든 때가 우리나라가 더 손해를 많이 입고 있었어요. 바이든이 친환경 기업들 밀어주고 뭐 국제 유가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때 한국이 이제 매입한 국제 석유 가격이 하루에만 1,700억이고 바이든 때가 그렇고 트럼프 때는 비교하면 하루에 1,600억 정도가 수입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유입한 양인데 바이든의 친환경, 그러니까 자국 내 셰일가스 안 풀다 보니까 그렇게 국제 유가가 뛰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파급력으로 러시아가 이제 자원으로 돈을 버니까 그 번 돈으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왜 갑자기 전쟁이 나고 왜 갑자기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왜 트럼프가 되고 이런 흐름을 잘 못 읽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서나 사업에서나 계속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트럼프 2.0 시대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이전 시대에는 이제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뭐 여기도 지키고 저기도 지키면서 방위비를 엄청 많이 깨졌어요. 원래 1등 국가는 그렇게 돈이 많이 깨지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다 축소하고 있죠. 축소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에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방위비 올릴 거고 뭐 툭하면 미국 철수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너무나 단편적인 게 트럼프가 아까 손자병법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웃으면서 칼을 찌르고 울면서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철수하는 게 미국 자국의 이익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철수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있는 한 철수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바이든 때가 더 위험했어요. 우리나라 미국 철수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우선하는 건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결국에는 실리를 추구하겠다 이거거든요. 바이든 시대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계 국제 경찰의 역할을 했다 이건데 트럼프 때는 그런 거 우리 안 한다. 돈 안 되는 거 안 해.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초저출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수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기업에 돌아야 될 돈이 지금 다 부동산 서울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에 돈이 멈춰있는 고여있잖아요. 사실 자영업은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초박살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도생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미국의 모든 자산이나 이런 거를 다 옮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해외에도 자기를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내수 시장으로는 뭐가 창출되지가 않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 다 줄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기본값이 될 상황이 올 거고 지금 롯데도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2040년까지는 그래도 은퇴자분들이 계셔서 60년대생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좀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이제 40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플러스 60년대생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은퇴하기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는 아예 다른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모든 사업의 방향성이나 비즈니스 그런 거를 너무 한국에 국한되지 말고 외국이나 이런 거에 조금 차차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국장에 이득이 없으니까. 이득이 없어서거든요. 하도 주주들 배신하고 위상증자하고 그리고 배당률도 거의 없어요. 한국은. 그게 뭐냐? 주식을 사서 투자는 받는데 돌려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은 내 돈 맡겼는데 뭐 맨날 박스피에 갇혀있고 맨날 위상증자는 하고 그렇게 그 기업들의 신뢰를 못 얻기 때문에 결국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는 뭐예요?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45%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몇 %인지 아시나요? 5%? 2%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을 전 세계가 노는 45%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2%에서 자산 증식이 되겠어요. 엔비디아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랑 맞먹어요. 그런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외국에 투자하면 이득이 뭘까요? 가만히 앉아서 외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벌이를 해야지 결국 나라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국장, 부동산, 내수 시장에 묶여있는 돈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서 세계의 45%나 되는 거대한 시장에 끼어들고 거기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남은 길은 각자 도생이다. 대한민국은 쪼그라들 게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봐요. 80, 90%.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먹을 시장보다는 해외 큰 시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 청년들도. 그러려면 트럼프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왜 그 사람이 세계 최고가 됐는지 그걸 뜯어보면 결국 이제 국제정치랑 전쟁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제정세나 이런 전쟁사를 배우라는 게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 보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 보면 우리나라의 20, 30년 전철을 그냥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지 않거나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든가 더 안 좋은 방향성으로 가든 간에 결국 방향성은 비슷하단 말이죠.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다른 거를 보면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통해서 다른 세계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거를 잘 알게 되면 언론에 속지 않거나 사람에 속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조금 더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그런 거에 좀 유리하다고 봐요. 전쟁의 병법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순박하다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청년들이 조금 더 사람 보는 안목이라든지 비즈니스 할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다든지 딜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온다든지 이게 다 인간 심리, 비즈니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 왜 괜히 트럼프가 손자병법으로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했겠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고 비즈니스 전략을 잘 알고 국제정치를 잘 알고 큰 흐름을 잘 아는 거죠.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전략이 뭐였지? 큰 방향성이 바뀌면 우리는 그 큰 방향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얼마 전까지 해운 쪽이 굉장히 지는 해였잖아요. 해운이라는 큰 산업이 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훨씬 선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큰 흐름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유행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운이라는 산업 자체를. 그래서 트럼프라는 큰 흐름이 바뀌었다. 긴장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에서 이제 저성장이란 큰 흐름이 이제 변하는 과도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을 한번 봐보자. 일본을 했더니 저렇게 결과가 나왔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국제 정치를 배우고 전략들을 잘 배워서 내 회사 생활에 적용을 하든 아니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든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잘 살아남자가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청년이 살아남을 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기대하지 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자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미국에 비구타될 때가 왔다. 두 번째는 경고서를 봐서 사기 좀 그만 당하자. 그리고 좀 지혜로워지자. 순박한 게 전부가 아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이득이 될 방향성이 뭔지를 깨닫고 언론에 속지 말자. 그런 메시지죠. 성필 청년님은 사업에 병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적용하는 방법은 없죠. 그거를 알고 평소에 뭔가 무의식적으로 득이 되는 게 있겠죠. 방법을 평소에 알고 있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런 손자병법을 읽으라는 건가요? 손자병법이라기보다는 전쟁 전술을 많이 그런 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응용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A라고 말하면 그냥 A를 그냥 그대 A라고 받아들이는데 A를 알려주면 A 다시 A를 변형시켜서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A로 알아듣기 때문에 남 탓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솔직히 말하는 이유는 한국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속잖아요. 전세 사기에 속아, 뭐에 속아, 뭐에 속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걸 속는 이유는 사실 지혜롭지 못해서라고 봐요. 너무 순박하고 순박함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뭐 착하다고 누가 인정해주나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착하다는 그런 프레임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뭐 강의팔이 사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많은 거를 성취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기에 속는 것 같고 노력과 시간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강의 결제한다고 그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 낭비를 해봐야죠. 그래야 알죠. 자기가 노력 없는데 뭐 연애 강의든 뭐든 다 노력 없이 성취하려는 것들은 모래 위에서 지은 성인뿐이고 다 무너집니다. 전세 사기는 자기 의지대로 당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전 세계 왜 우리나라에 전세 시스템이 있겠어요? 욕심이거든요. 월세 내기 아까운 거. 다 자기 돈 다 보존하고 싶은 그 심리. 그러면 그 심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임대인이 은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임대인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구조가 탄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돈 빵꾸 나면 전세상이 당하는 거죠. 진짜 자기가 그런 욕심이 없다. 내 돈 정당하게 내고 살 거다 하면 월세 살면 되죠. 보증금 어느 정도 내고 그거 돈 아까워서 전세 내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그 돈 아까워하는 심리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은행이 아니라 갚아줄 수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떡해요. 정말 차갑네요.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